자, 보시죠. 또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 65쪽이요. 요약집 65쪽에 아까 개발행위, 그러니까 허가 기준에 그러니까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 그중에 이제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7장 4절 제목을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두 가지가 있죠. 자, 어디에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건물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도로가 막히고 수돗물 쫄쫄 나오고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불편하니까 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죠. 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 어디예요? 주상공요. 이미 콘크리트 꽉 차 있죠. 서울 명동, 그러니까 강남 도로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그러니까 있는 것 같고 간당간당 살아야 되니까 건축물을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뚱뚱 날씬 건폐율을 낮추고 높고 낮고 용적률을 낮추는데 용적률은 얼마까지요? 반까지 낮출 수가 있죠.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소련 말들이요. 그러니까 소련 말들 여기서 소리가 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시고 더 이상이 있고요. 다 지금 누가 지정해요? 그러니까 개발부터 시작한 거니까 두 구역 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요? 건축하는 사람들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니네들 때문에 도로 붙여야 된다. 돈 내라.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시설이니까 공적 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건축하는 니네들 때문에 하니까 니네들도 돈 내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러니까 설치 비용 빼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하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그만큼 사람 들어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때리는 거죠. 그 돈 갖고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써야 됩니다. 근데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돈 생겼다고 막 쓰면 안 되고 그 돈 갖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동네에서는 어떤 기반시설이 더 우선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내야 되고요. 1년 안에 그러니까 계획을 내야 되는 거죠. 뭐 이상이 이제 이쪽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문장이요. 굵은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작게 지어라. 죄송합니다. 뭐 이쪽은요. 뭐고요? 돈 내라는 구역이죠. 여기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로를 댈 수가 없으니까. 양구 1번,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란 특광시군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에 의해서 기반시설, 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점 동그라미 2번, 용적률은 최대 한도의 2분의 1 이내에서 강화한다. 3번 지정 절차, 그냥 오래된 제도이죠.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가 빠져 있을 뿐이고 당연히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죠. 주민의견 청취는 그냥 써져 있지 않다는 것 뿐입니다.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심의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양구 1번 지정 기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조를 내길래 기반 작게 지으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몇 년에 몇 %요? 2년에 20%이죠. 작은 1번 차량 통행 지체, 작은 2번 정해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 3번 2년 안에 수돗물 쫄쫄쫄, 4번 2년 안에 하수가 꽉 막히고 5번 2년 안에 20% 이상 콩나물 교실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쪽 와서요. 굵은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도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누가 지정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거죠. 아까 윗사람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거기서만 니네들 윗사람도 도장을 뺄 수가 있는 거였죠. 양구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서 도로공원 녹지 대학교는 제외한다. 별거리도 아닌데 그것 갖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그냥 사람 많이 모여들면 그것들은 들어가야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뭐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뭐 셋째 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해라, 내놔라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돈을 걷는 거죠. 양과 2번 특광시군 지정하고요. 둘째 줄 주민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양과 3번 지정기준 동그라미 1번 다음에 대해서는 지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둘째 줄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개발물이면 때려야 되고, 그러니까 2번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 1.2배 이상 증가.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광시군 전체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에다가 지정해야 된다. 왼쪽 그리면 그러니까 A시 어느 각 동네가 있는데 여러 동네가 있는데 뭐 네 개 동네로 나눴다고 치죠. 그러니까 2008년에 1000건, 2009년에 1190건 지정 못하죠. 그러니까 2008년에 100건, 2009년에 121건에다가 지정해야 됩니다. 오른쪽이요. B시 그러니까 구역별 인구 증가율 그 동네를 넷으로 나눴다고 치고, 그다음에 B시에 그러니까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율이 10%, 그러니까 5시 방향 25% 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20%니까 10% 플러스 20% 30% 이상 된 곳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2번 기준은 제일 윗사람이 정하고 점,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이것저것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점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뭐 어디 12만, 그 좀 옆에 13만, 그 좀 옆에 15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50만 크게 하나로 지정해라. 양과로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양과로 4번 구역 지정 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은 개발 물리고 쪽수 몰리면 때려야 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기건은 나와야 되죠.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 다 나왔습니다. 건축물 어떻게 하라는 것도 다 나왔습니다. 그 기반시설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다 나왔는데 둘째 줄 끝에 괄호 해당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또 할 필요가 없다. 수립한 것으로 본다가 되죠. 양괄호 5번 동그라미 1번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한인경에게 행위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거고, 뭐 동그라미 2번 어찌고저찌고 생략하고요. 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이제 블록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부담 계획을 세운다.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한다. 동그라미 2번은 한 건에 대해서 너는 얼마. 동그라미 3번은 블록을 정해서 이 블록은 얼마, 이 블록은 얼마.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뭐 한 번 나왔으니까 세부적인 얘기 빼죠. 그 아래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죠. 뭐 그 계속 수업 때마다 말씀드렸듯이요. A 위락시설 그러니까 2000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B 그러니까 위락시설 1000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C 그러니까 창고 1000제곱미터를 짓습니다. 뭐 200제곱미터 초과라고 다 똑같이 돈 내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사람을 꼬이게 하냐, 얼마나 기반시설을 그러니까 설치하게 요 원인을 제공했냐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유발계수 그러니까 16번 용도인 위락시설은 2.1, 세 번째 칸 제일 끝에서 두 번째요. 창고는 0.5, 공장은 가장 크게 2.5부터 가장 크게 0.3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 0.5니까 얘가 2,100만 원을 내면 얘는 두 곱빼기니까 4,2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0.5니까 500만 원을 내면 된다. 얼마나 사람을 꼬이게 하냐 그거에 따라서 돈을 때리겠다. 그 개수가 있는 거죠. 다음 쪽이요. 양괄호 6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와 납부 관리.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납부금자가 국가지방으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정 부과해야 되고, 납부금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된다.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떼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라는 거죠. 설치 비용을 내야 사용승인을 내주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올라서고 보존 등기하고 사용수익 분양 임대를 하게 되니까 떼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라.
다시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2개월 이내에 확정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 점점 뭐 이리저리한 절차가 있는데 뭐 지나가는 지문은 한 번 나왔고 초점 아닙니다. 아무튼 뭐 있으니까 보시면, 점 특광시효는 건축허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과 금액을 예정 통지하고, 너 1000제곱미터 유락시설 2100만 원쯤 될걸 부과한다고요. 예정 통지하고, 예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지전 심사 확정되기 전에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고지전 심사 청구를 받은 특광시효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구 내용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30일, 15일, 15일이니까 다 합쳐서 2개월 이내가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돈 되는 사람, 건축에서 떼돈 버는 사람이 돈 내야죠. 건축행위 하는 자, 위탁 도급한 자. 동그라미 3번. 현금이 원칙,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가 원칙이고, 아니면 토지로 하는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구역마다 돈을 따로따로 관리한다가 있죠. 다음 쪽에요. 8장 국토계획법 기타사항. 1번 국토계획법에 시범도시 제도가 있다.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 정할 수 있다는 거고, 2번 청문. 허가 등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했다가 취소 등 뺏는 처분하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으라. 다음 처분을 하려면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개발인이 허가 이익 줬다가 뺏기 전에 취소하기 전에 얘기 들으라. 시행자 지정했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으라. 70개 들으라 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보시면, 문제집에 72쪽이요. 72쪽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작게 해줘라. 용적률은 반까지 낮춘다. 맞죠? 동그라미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X요.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개발구역 해제 등, 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기반시설 변화가 있다고 즉각 할 수는 없죠. 때때마다 한다.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동그라미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방도시간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는 어디다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왔다 갔다 답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문제야 1번으로 끝입니다만. 보시죠. 지금 1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지문이요. 아까 뭐 거쳐서 지정했다고요? 심의 거쳐 지정했습니다. 심의 거쳐 지정했죠. A, B, C 변경 A가 나오면 무조건 A, B, C 세 줄을 떠올리셔야 되고, 변경인데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뭔가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이 지정을 생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다 밟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우선은 A, B, C 세 가지가 있다까지는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게 변경은 변경인데 A, B, C 그 다음은 그게 중요한 변경인지 가벼운 변경인지를 떠올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지 경미한 건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쪽은 별거 없잖아요. 이쪽은 경미한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아예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변경이겠죠. 그래서 그냥 거기 문제에다가 처음에 명칭에다가 표시하면 이게 이름이야. 개나리 구역, 진달래 구역. 그거야 별거 없을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변경의 표시를 하고 변경의 표시를 했으니까 중요한 건지 경미한 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건지 경미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냥 눈감 땡감으로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따로 사유가 없다. 몇 퍼센트 그런 게 있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변경 다 그 절차 그대로 밟아라.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X요.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죠. 4번. 공업지역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용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될 수 없다 X요. 어느 나라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없다 틀렸죠. 동그라미 4번 시작하는 주상공, 다음에 둘째 줄 설치곤란, 개발밀도관리구역 단어 세 가지죠. 나머지는 다 잉크. 동그라미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구역은 국토 X요. 다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두 구역 다 특광시 군이 지정을 하는 거죠.
뭐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 그러니까 동그라미 뭐 1, 2, 3, 4 다 들렸고요.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곰표 용적률을 완화 X요. 강화에 적용한다. 작게 지어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부 장관 X요. 특방시군이 그러니까 녹관농 X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X. 이미 콘크리트 꽉 차 있는 땅 주상공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둘째 줄 시도지사 X 국토부 장관이 정할 테고, 동그라미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뭐 셋째 줄 심의를 거친다. 둘째 줄 끝에 중앙 X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이죠. 뭐 심의 거쳐 지정한다. 그 단어만 보이기 쉬운데 뭐 중앙 지방 뭐 그런 것 찾아내는 것도 일이죠. 동그라미 5번 개발밀도관리구간에서 용적률은 기반시설 부족 정도에 따라 최고 50%까지 최고 2분의 1까지 강화할 수 있다. 반까지 낮춘다.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틀린 X요. 지정 기준이 몇 년에 몇 %요? 2년에 20%이죠. 2년에 20% 그냥 숫자로요. 그러니까 5번 30% 틀렸죠. 20%입니다. 2년에 20%. 그렇고요. 그다음에 74쪽에 그러니까 12장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2번 보시죠. 그러니까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때려야 된다. 몇 %요? 20%였죠. 하나는 1.2배, 하나는 플러스 20%. 예, 뭐 그렇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개발 물리면 때려야 되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 개발 물리면 때려야 되고. 1번 완화되거나 해제, 그 언저리에다가 개발. 2번 완화, 언저리에다가 개발 되면 때려야 되고. 3번 개발행위로서 기반시설 숙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뭐 여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설치 가능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 곤란 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3번이 틀렸고요. 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어찌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그 도시군 평균, 그러니까 특별시광시 시군이 군의죠. 셋째 줄이요. 셋째 줄 역시에 그러니까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전년도 평균 괄호 열고 평균 괄호 닫고 그 이제 평균자를 붙이면은 좀 이해가 편하시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플러스 20%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뭐 틀린 건 3번. 그냥 설치 가능, 설치 곤란으로 끝난 문제고. 그러니까 2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3번이 틀렸죠. 주거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뭐 이렇게 할 리도 없지만 어느 아파트 단지 틀어서 숨 만들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개발되는 곳에 때리는 거지 보전 쪽에다 때리는 거 아니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숫자요. 그러니까 3번 20% 뭐 2번에도 있고요. 다 있네요. 그냥 숫자로 가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정한다. 중부할 수 없죠. 맞고요.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반까지 낮춘다. 맞고요. 3번 주거지역. 그러니까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 학생수가 학교 수용률이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욕심도 많아요. 별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상공 설치 곤란. 그래서 그다음에 뭐 2년에 20% 맞죠. 4번 개발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가도 납부하여하며 XX 부가세랑 토지 비싼 토지로 하는 물납을 인정할 수 없다 X요. 현금이나 아니면 땅으로라도 내놔라. 4번 틀렸고 5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전년도 허가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죠? 틀린 건 4번.
그러니까 4번 문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양자는 도시군관리계획 X요.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벌칙 조항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1번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탈 경감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자는 그러니까 2년 X 3년 이하 예칭형 또는 그러니까 그 액수를 줄이려고 한 거죠. 면탈 경감하거나 면탈 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배 X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우리 시험에서 벌칙 갖고 시험 나오는 거 거의 없고요. 아무튼 1번이 그게 틀렸고,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은 필요한 사항 국토부 장관 제일 윗사람이 정한다. 맞죠? 동그라미 3번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원래 토막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요. 10만 이상은 돼야 되는데 크게 하나로 묶어라.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재산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 바로 넘어서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행위로 한다. 동그라미 5번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맞습니다. 끝에요. 또 그 셋째 줄에 4분의 1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 G는 더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제 동그라미 3번이죠. 5번 문제 동그라미 5번이죠. 5번이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20%입니다. 그러면 셋째 줄에 그 4분의 1에서 가감하니까 거기를 25% 가감한다. 그럼 마이너스 5%부터 45%까지요? 그러면 막 건물만 지으면 5% 돈을 준대요? 그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니고요. 이것의 4분의 1에서 하는 거니까 4분의 1이 얼마예요? 5%죠. 그래서 15 물결 2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초점 아니고요. 다음에 6번 문제.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물도 관리구가 중첩 X요. 중복할 수 없고 동그라미 2번 고등교육법 대학 XXX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디다 상가 들어오는데 이 자리에 대학교 있어요? 대학교 없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중앙 X 심의 거쳐야 된다. XXX 얘는 그냥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쪽이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심의 거쳐 제한한다.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부터 2년 X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죠. 7번 문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대학 X 3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들은 들어봐야죠. 8번 문제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뭐요? 모나미이죠. 모나미 갖고 왔으면 좀 그래도 자신 있고 모나미 없으면은 그냥 꿉꿉하고 그런 거죠. 답은 1번이랍니다. 1번에 1종 근린생활시설 1.3, 2번 공동주택 0.7, 의료시설 0.9, 업무시설 0.7, 숙박시설 1.0인데 김밥집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13장 타인토지 출입 등은 우리 요약집 이미 앞에서 보셨고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요약집 5쪽인가요? 6쪽인가요? 10쪽이군요. 요약집 10쪽이요. 그러니까 2절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기업번 출입하거나 니은번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디귿번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한밤중에는 동의받으라. 한밤중 출입 때 동의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손실 입힌 자 월급에서 깐다. X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 요 4칸이요. 첫 2칸 첫째 줄 출입 때는 동의받지 않지만 심야 한밤중에는 동의받아야 되고 출입하려면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 둘째 줄 일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동의받아야 되고 얘는 3일 전까지 통지하면 된다는 거죠.
뭐 세 번째 칸이야. 공짜 문제고요.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78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타인 토지 출입 등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이고 이렇게 뭐 문장이 커서야. 그러니까 보시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타인 토지 출입 등 여는 지금 몇 가지요?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출입, 일사용, 사용물 제거 변경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초점이고 동그라미 1번은 출입 등에다 숫자 3, 글자도 세 글자 숫자 3 쓰시고요. 세 가지 다를 얘기하죠. 할인자는 권한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특광식으로 이게 돼 보인다. 둘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요. 끝에 증표,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죠. 증표 위에다가 행 쓰시고요.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이니까 허가받지 않고 공무원증 보여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 시작하는 곳에 허가증 앞에다가 비행 쓰시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증을 받고서 내보여 주는 거죠. 허가증을 내준 특광증은 이게 허가증을 보여줘요. 장난이고요. 그러니까 소유자 등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사, 쌍구수, 도중계획, 설사업 시행자가 타인투에 출입 표시요. 세 가지 중에 출입이죠. 출입하려면 며칠 전까지요. 7일 전까지죠.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알려야 된다. 3번 일출 전 일모루에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통지를 하면 그러니까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주에 출입할 수 있다. 뭐 소유자 X, 점유자 그다음에 통지를 하면 XX 승낙을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밤중 출입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뭐 그것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땅 주인은 딴 데 있고 거기 지금 그러니까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에게 그러니까 그거야 말장난이고 점유자야 말장난이고 그다음에 한밤중 출입되는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4번 타인투 출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직접 X요. 그 행위자가 갈매기 속한 기관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5번 저는 쓸데없는 게 답이네요. 아무튼 1, 2, 3, 4가 틀렸으니까요. 손실 보상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할 자나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재결을 신청에다가요. 뭐 아무튼 뭐 쟤네들 말장난이요. 두 줄 쓰시고요. 결제 신청, 그러니까 결정 신청이죠. 그러니까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제해 주세요. 보상금 얼마로 할지 재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은 5번.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청문은 다 취소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X, 니은 X. 그러니까 디귿번에 개발인이 허가의 취소. 그러니까 리을번에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행정청에 아닌 자가 있지만 그거 빼고요. 실직의 인가의 취소. 그다음에 그러니까 니은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X요. 도시군 기본계획 X.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제에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미음인가요? 그러니까 미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뭐고요? 도시군 네 글자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광은 스스로 확정하고 그러니까 시장구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청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에서 지들끼리 어떻게 하면 되지 국민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처분을 하려는 게 아닌 거죠. 이익되는 처분을 했다가 불이익되는 처분을 하기 전에 하라는 건데 이건 국민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음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있죠. 그 다음에요. 15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승인의 취소 이것도 역시 행정청 내부의 문제이죠. 행정청 내부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은 좀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갖고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건 법에 써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답은 디귿, 리을, 그러니까 비읍 세 가지죠. 답은 2번입니다. 취소.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취소인 거죠.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로 풀어요? 모나미로 푸는 거죠. 모나미를 갖고 왔으면 자신 있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문제요. 3번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고요? 다음 4번 문제 넘어가면 되는 거죠. 4번 문제 넘어가는 거고, 이거 2번 읽는 사람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법 과락 없어요. 여러분들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공법 아무도 과락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5월 달부터 안 배우시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2차는 다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은 다 가서 그냥 뭐 모나미만 굴리고 있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그분들도 과락은 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시면 과락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중개법, 그다음에 공법, 그러니까 공시세법에서요. 또 이 시험도 나눠졌잖아요. 뭐 공법 80, 그러니까 중개법 85점은 어지간하면 되시고, 아니면 80점, 그러니까 공법 45점은 어지간하면 되시고, 공시세법 65점. 뭐가 제일 문제예요? 공시세법 65점이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분을 어떻게 했냐고요. 아무튼 어떻게든 배분은 해야죠. 뭐 몇 번 말씀드렸고 모든 선생님들 다 동의하는 얘기로, 그러니까 공법이 민법보다 개론보다 양이 더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 개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차에 있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덜 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것도 꾸준히 할 거고 이것도 꾸준히 할 거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45점은 아무 걱정 없어요. 여기에서 안 돼서 이 점수 나눠 가지게 되니까 평균 60점이 안 돼서 다들 어쩌다 안타깝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한두 문제로 안 되는 거죠. 한두 문제로 안 되니까 이렇게 뭐 다글다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초점인 거고, 뭐 이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중개법도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은 하셔야죠. 양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개법도 계속 반복은 하셔야 되고, 공법 뭐 40점은 없어요. 공법은 과락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과락은 없고, 두 번째요. 뭐 역시 이번 시험장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험지 엎어놓고 우시는 분 적지 않아요. 아예 엉엉엉 소리를 내고 우십니다. 뭐 때문에요? 공법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을 1년 동안 했는데 또 1년 동안 이 고생을 또 해야 되니 이런 나쁜 공법이 있나? 뭐 그러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시면서 눈 막 퉁퉁 부어갖고요. 점심도 안 드시고요. 하고 오셨다가 4시 반 되면 다들 뭐 노래방 가고 난리들이 아닌 거죠. 5개 질문을 어떻게 다 하냐고요. 5개를 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공법 선생님들도 5개 다 몰라요. 그 중에 한 2개, 3개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죠. 2개, 3개를 알면 그걸로 문제를 풀고, 뭐 이 중에 답이 있으면 다 쉬운 문제고 답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3개나 알고 있고 답이 분명히 있는데도 2개를 모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답이 이 중에 안 보이면 더 걱정을 하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음만 그러니까 차분히 가주시면 아무튼 어떻게 해도 과락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시간도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공법 과락은 없고 그냥 하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40문제 중에 8문제는 보도도 못한 엉뚱 깽뚱한 문제 나온다고요. 뭐 나오면 다행이죠. 잘 나왔네. 그러니까 빨리 8문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문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책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요. 요약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63쪽이요. 요약집 63쪽 제일 위에 그러니까 뭐 행정벌과 행정강제가 있죠. 뭐 행정벌 중에 행정형벌, 그러니까 뭐 벌금 5만 원 뭐가 되고요. 과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태료 8천만 원 정과자 아닌 거죠. 그래서 정과자냐 아니냐, 또 행정형벌과 과태료 제도가 구분됩니다.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3번 문제, 그러니까 과태료가 아닌 것은 세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정과자, 형사범, 형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형벌이라고 하면 뭐고요?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 물론 이제 형벌은 9가지가 있지만 9가지 중에서 이제 뭐 금고, 사형 그런 건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있고요? 과태료가 있죠. 이건 정과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 번째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적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이 아니라 법은 약속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약속을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걸 하면서 가끔 어느 분들은 아유 그런 건
저쪽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데 그거 법 어기면 안 되지. 그런 분들도 별로 없긴 하지만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다 법 잘 지키시겠죠. 그런데 법에서 명백하게 법 조문으로 금지시킨 게 아닌 거는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멈칫멈칫 할 일은 아니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거는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이거잖아요. 과태료가 아닌 것은 입니다. 과태료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그 정과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잖아요. 과태료가 아닌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죄질이 센 거, 가장 죄질이 또 과태료가 아닌 것은 이니까 죄질이 센 거 하나 아니면 권장하고 표창장 줘야 될 일 하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40과 80번 갔다 와서 모나미로 하실 수도 있고 그 정도를 읽어봐도 되고요. 동그라미 1번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기초조사를 방해했다고요. 그러면 기초조사 못해요. 좀 걸리적거리는 거죠. 어차피 조사는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어휘로 했습니다. 뭐 보고서 거짓말로 내는 거 어디 한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의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 상황의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난 검사 받기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 못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써서라도 장부 다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요. 허가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 그러니까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돈 안 내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 권장할 만한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표창장 줄 일은 없지만 이 중에서 죄질이 제일 센 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구 안 묻어놓으면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안 묻어놓으면 그러니까 수도파이프 공사한다고 나중에 길 막고 또 수도파이프 문제 생기면 사람들 피해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7번이요. 그냥 오래된 제도에서 안 써져 있을 뿐이지 얘도 재산권에 영향은 미치잖아요.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 어지간한 것들 주민 의견 듣는다. 그러니까 기본 취지이니까 이런 거 갖고 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요. 동그라미 1번 모르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주민 의견 청취가 위와 비교해서 안 써져 있고 2번이 답이죠.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때 해야 되고 동그라미 5번은 광역도시계획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뭐 동그라미 1번은 모르는 겁니다. 다음에요. 5번 문제예요. 연결이 틀린 것은 답은 5번이 틀렸죠. 공동구는 53분의 1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죠.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 X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를 반 도시군 기본계획 그림이고요. 특광시군. 특광은 스스로 확정,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 도시니까 시도가 하고요. 대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 규제 뭐 인류일의 최대 개발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고 4번 시범도시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게 있죠. 6번 문제요. 국토계획법은 5번 시범도시 국토계획법에 있죠. 동그라미 2번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그러니까 주택법에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주거환경 정비까지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업진흥지역 농업농지법에 있고 4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있죠. 4번 5번. 그러니까 7번 문제 국토계획법 법령상 광역도시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다 몇 번이요? 4번이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시 문제집 6쪽으로 가시죠. 6쪽이요. 뭐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낼 것 같은데도 또 꽉꽉 다 채워지네요. 그러니까 6쪽에 앞에 이제 국토계획법 전체 아우르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1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틀린 것은 아이고 이렇게 두껍게는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뭐 시도지사는 도시의 지속가능 시도지사 X요. 시도지사 X.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 그러니까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는 거 있는 거 생략하죠.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2번이 맞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기본 쉼표 관리 쓰시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 거죠.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에 또 뭐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 또는 광역시이죠. 그래서 둘째 줄에 관할구역의 군 X요. 관할구역의 군 X.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계획을 세우면 됐지. 그러니까 뭐요? 지금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가 앞에 있죠. 광역시가 앞에 있으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광역시 X. 그러니까 둘째 줄 관할구역의 군 X. 그다음에 그냥 그 아래다가 군자 하나만 쓰시죠. 그래서 특광시군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 군입니다. 광역 X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그냥 특광시군입니다.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쪽 관청이요. 국가,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다음에 도, 세종과 제주가 있고요. 도가 있고요. 세종과 제주가 있습니다. 도 아래 시,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죠. 인천광역시 계획을 세웠어요. 부평구 계획 따로 세우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옹진군 계획 세우는 거 아니죠. 이 군이 아니라 요 군이라고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 군이죠. 그러니까 충남 홍성군을 얘기하는 거지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아니라고요. 그냥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광역도시계획란 특별시, 광역시 XX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그러니까 둘 이상 특광시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죠. 동그라미 4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 X요. 설치정비라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시군구 XXX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개발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이다. 옳은 것은 2번. 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옳은 것은 3번이 맞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시군에 의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아이고 예 이거 한번 나와갖고 이걸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그러니까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XXX 그냥 군이죠. 특광시군입니다. 또 이제 말한다고 하려면 세종과 제주 특특 또 써야 되는데 뭐 그런 거 같고 실수가 나오진 않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특광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3번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수립대상 지역 전부 X요. 특광시군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뭐 4번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X요. 포함된 계획으로 중앙 행정기관장 다른 장관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국토계획법의 국가계획은 그건 이쪽하고 관계가 있어야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계획, 즉 용역용 입지 기계정 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X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죠. 옳은 것은 3번. 그러니까 4번 문제 옳은 것은 1, 2번 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1번 뭐 국가계획이란 중앙 행정기관장의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사항이거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될 사항이 제외된 X요. 포함된 것을 말하고요.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 함으로써 미관에게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하는 소통, 지상 X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3번 광역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시설로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4번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연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X요.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그러니까 작게 지어라.
5번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그러니까 특광시군, 수습대상지역 전부 X요. 일부에 대해서 뭐 토기미양체는 뭐 볼 것도 아니죠. 토지용 압류와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양원환경,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있습니다. 답은 3번.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쪽 문제가 제일 재미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건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옳은 것은 4번이 맞고요.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둘 이상 특광시군, 광역, 계획권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 도시군, 그 다음에 갈매기, 계획 사이에다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X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줄을 살릴 것 같으면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공공시설 X요. 그러니까 그냥 표시한 그대로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인 거죠.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시군구 X요.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행위전을 강화해서 시장군수 X요. 그냥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뭐 사람들 많죠. 시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각각마다 별별 구역마다 따로따로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죠. 6번 문제요. 자동차, 정류장 세분 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뭐 도자광은 세분할 수 있다가 있는데 뭐 그냥 노자 쓰지 마시고 책 다시 한번 보시면 요약집가 뒤에요. 요약집 41쪽. 요약집 41쪽 6장,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과 사업 6장 1절 표 아래 굵은 1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3번 53가지 기반시설 중 도자광은 세분할 수 있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데요.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6번 문제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화물 터미널, 자동차 달리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그러니까 공영, 차고지, 자동차 달리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는 거죠. 복합, 환승, 센터, 자동차 달리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설마 막 기차 달리고 고속버스 달리고 있는데 막 여기서 실적 들어갖고 저 기차로 옮겨 타고 뭐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자동차 서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휴게소, 자동차 달리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교통광장은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고요. 또 다른 거 하나로요. 도자광,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요. 자동차 서 있는 거죠. 1, 2, 3, 4 네 가지는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까 요약집 동그라미 3번 도자광 세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도자광 지금 5번은 뭐예요? 광장이잖아요. 광장이죠. 얘는 그냥 광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라 도자광 중에 광장인 거죠. 그러면 교통광장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청 앞에 그 광장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IC요, 인터체인지요.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다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 클로바 꽃 모양으로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자주 보시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뭐 명절 때 그 헬리콥터에서 자주 보시고, 여기서 이쪽 갈아탈 때 뭐 어떻게 갈아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타면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인터체인지 IC 있잖아요. 이 자리가 교통광장이에요. 교통을 위해서 해놓은 곳입니다. 비워져 있죠. 거기에 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차가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이런 자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요. 이거는 광장 쪽에 하나인 거죠. 교통에 관한 거긴 하지만 뭐 아무튼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계획법 12문제를 다 보셨고, 아무튼 뭐 요 문제집, 아무튼 뭐 세부적인 것까지 별별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보시면 충분하시죠. 뭐 요약집과 문제집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2문제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